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이번에 이 공식 용어도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일본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뉘앙스가 나죠. 한일중,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한일중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참석하고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데 중국에서는 누가 왔나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오지 않고 총리가 왔습니다. 그 총리 이름이 뭐냐? 리창입니다. 리창. 자, 이 정상회담인데 왜 시진핑이 오지 않고 리창이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먼저 동아일보 보면요. 중국은 첫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에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 왜일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거다 주장할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상, 쉽게 하면 권력서열 1위가 참석을 하는데 왜 중국은 권력서열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불투명한 리창 총리를 보낼까? 이 문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외적인 어떤 설명은 이런 거예요. 중국이 삼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것은 주석은, 그러니까 시진핑 총석이, 주석은 정치, 외교, 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 내치를 맡는 형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 또 다른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일보입니다. 중국의 당정 분리 원칙 때문이다. 중국은 정상회의에 참석할 총석이 주석과 총리의 역할을 구분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 당시 개헌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주석은 외교 국방, 외치, 총리는 경제와 내치.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온다. 이런 기사를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네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언론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맞을까 이게? 자, 이건 동아일보 또 다른 기사입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 이 올해 기사예요. 올해 첫 이게 몇 월 달 기사냐면 올 초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보도, 이 매체의 보도입니다. 사실 일본 지역 언론이요. 일본의 언론이 우리 한국보다 중국을 더 면밀히 알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거는. 자, 중국 지도부 내의 최근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뭐라고? 공산당 조직은요,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제일 위에 한 명의 총서기가 있어요. 시진핑. 그 다음에 7인 내지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위원이 한 250명 됩니다. 공산당 중앙위원 250명 되고 전체 공산당원은 뭐 적게는 8,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8,500만 명. 많게는 1억 명 가량 된다. 한 9,500에서 한 9,800명.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인 상무위원이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명목상의 서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7인 정치국 상무위원 명목상 서열은 1위가 시진핑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겸직. 2위가 리창 총리.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 온 리창 총리가 명목상 당 서열 2위입니다. 그래서 외치와 내치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외치를 담당하는 총리가 정상회담에 왔다고 중국은 변명을 하죠. 저는 이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이 매체 보도를 보면요. 일본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창 총리 또는 차이석이라고 있어요. 차이석이가 당 서열 5위인데요. 5위인데 차이석이는 중국 공산당의 중앙판공청 주임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비서실장 격으로 그의 권력은 막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차이석이가 명목상 5위의 자리에 매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위인 리창의 권력을
넘어선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 그 근거가 뭐냐? 중국 공산당 행정학원격인 중앙당교에서 이 금융 관련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리창 총리는 불참했고 여기에 차이 서기가 회의 좌장을 하면서 사회를 맡았다는 거예요. 자, 중앙서기처 서기는 공산당 조직은요, 선전선동부가 힘이 셉니다. 통일전선부, 조직부, 선전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안보수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공산당 조직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조직하고 다릅니다. 실세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바지 사장이 앞에 있습니다. 즉, 베이징 시장보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보다 누가 더 힘세냐? 베이징 시장보다 베이징시의 서기가 힘이 더 셉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2인자지만 중앙당에서, 공산당 중앙당에서 파견해내온 이 사람이 실세인 거죠.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보다 서울시, 예를 들자면 뭐 사무총장, 예를 들자면 서울시 무슨 사무총장이나 사무위원장 이런 게 자리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실세라는 거예요. 공산당 조직은 이렇습니다. 바지 사장은 시장인데 실제로는 서기, 공산당에서 보낸 서기가 힘이 센 거죠.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모든 장관들 중앙부처 장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옆에 뭐가 있었냐면 특별보좌관 자리가 있습니다. 특보. 무슨 장관 특보. 이거 누가 보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운동권 출신들을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그 특보들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서고 이랬었어요. 왜? 장관보다 이게 더 실세니까. 대통령에게 바로 직보하니까. 이런 겁니다. 일종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국일보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일본과 한국, 그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 총리는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총리는 실권자 아닙니다. 바지 사장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1인 천하, 거의 10년 넘었죠. 지금 3년임이잖아요. 3년임. 중국에서 총리를 정상으로 부르는 건지는 적절하지 않다. 바지 사장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또 앞서 2018년도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면서 당정 분리 원칙도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자는 누구냐? 시진핑이어야 돼요. 시진핑. 자, 그래서 삼국 정상회의가 이제 27일 오늘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공동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한국에서 개최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행사를 깔끔하게 매끄럽게 끝내야 되죠. 하지만 이 점은 잊지 말고 기록에 남겨둬야 됩니다. 무엇을? 리창 총리는 정상이 될 수 없어요. 중국 정상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한국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데 시진핑은 베이징에 있고 뭐 당 서열 2위인지 뭐 5위인지 7위인지 알 수 없는 총리 하나 찍 보내가지고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하는 이런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일 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지만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